지금은 7시 반 정도예요. 이제 9시에 영화가 있는데 제가 준비를 해야 돼서 얼른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첫 영화 마르셀의 멋진 인생을 보러 갑니다. 기대가 되고요. 마르셀의 멋진 인생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 부국제에서 처음으로 고른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그래서 기대가 많이 되고요. 하늘 연극장에서 봅니다. 1층인 것 같아요. 잘 보고 오겠습니다. 마르셀로의 멋진 인생을 보고 왔습니다. 애니메이션이었는데 정말 좋았고요. 마르셀로라는 실제 감독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프랑스 감독이었고 이제 시기가 세계 2차 대전이 겹치면서 이제 그때 영화를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관한 영화에 관한 영화인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굉장히 좋았고요. 특히 실제 영화 장면을 쓰는 것이 참 인상 깊었어요. 오늘 볼 영화가 좀 많습니다. 한번 이제 마르셀로의 멋진 인생이 봤고, 네, 부고니아를 보고, 호주머니 속의 슈머, 그다음 알파, 미드나잇 패션 이렇게 있는데, 사실 미드나잇 패션은 익스테리어 나잇인데 제가 그걸 알아보니까 TV 시리즈 한 시리즈를 이제 엮어서 330분으로 만든 거더라고요. 그리고 그 감독이 그 전작으로 낸 굿모닝 나잇을 좀 더 세분화해서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저는 이제 GV를 한다고 하길래 감독님이 오시면 너무 좋겠지만 뭐 해설진이 오셔도 상관없고 한번 보고 첫 번째 인터미션 때 이제 우선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다음 날에도 첫 번째 영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날이 월요일에 또 굿모닝 나잇을 보기 때문에 체력 이슈로 그렇게 미드나잇 패션은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려했던 바와 같이 다시는 미친 짓을 하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하면서 이제 시간이 조금 비어서 저는 작업을 하다가 부고니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고니아를 보고 왔습니다. 이게 포스터도 하나 주셨어요. 다음 영화가 호주머니 속의 주먹이거든요. 그래서 영화의 전당에 가서 한번 부고니아 말씀 나눠볼게요. 빛이 너무 뜨거워요. 저는 밥부터 먹도록 하겠습니다. 부고니아 얘기를 좀 해보자면, 부고니아는 사실 잘 만들어졌어요. 리메이크 진짜 잘 됐고,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이잖아요. 색깔 엄청 좋고 음악 잘 썼습니다. 음악은 약간 가요음 것들 음악 같은 느낌이 들었고요. 음악과의 차이점 좀 빠르게 말을 하자면, 일단은 외계인의 왕 있잖아요. 여자로 변했다. 그리고 원래는 이제 걔네들을 납치해서 소동을 벌이는 사람들이 커플이었다면 여기서는 형제로 변했다. 그리고 주인공의 엄마가 원작에서는 일하다가 중독돼서 뭐 좀 안 좋아지셨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아마도 오피오이드 아닐까? 그렇게 약간 제약회사의 약물 이제 인상 실험을 하다가 부작용이 생겨서 안 좋아지신 거고, 원작에서는 벤젠인데 여기서는 부동액이 됐고 똑같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원작에서는 마지막에 다 죽였거든요. 그냥 지구를 파괴시켜버렸는데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인간만 죽입니다. 그 점은 좋았어요. 그리고 원작에서는 되게 왕인지 몰랐, 약간 특별한 애다? 이런 것만 알았지 왕인지는 몰랐잖아요. 왕자인가 뭐? 왕자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걔가 왕이었고, 여기서는 그 전압 때문에 전압을 잘 버텨서 폐하라고 합니다. 폐하. 왕인 줄 눈치챘고 기괴한 식사 장면이 나와요.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원작에서는 그런 식사 장면이 없거든요. 원작에서는 그 사장이 되게 무기력하게 잡히잖아요. 여기서는 사장 역을 맡은 엠마 스톤 배우가 원래부터 좀 트레이닝을 하는 영화에서 쉽게 막 잡히진 않습니다. 차이점은 원작은 되게 블랙 코미디인데 블랙 코미디고 밝아요. 약간 밝다는 것도 좀 이상해. 블랙 코미디라면 코미디 블랙? 약간 이런 느낌인데 여기는 확실히 그냥 블랙 코미디 느낌이었어요. 원작과도 다른 점을 얘기하자면, 일단은 미장센이 너무 좋아. 돈을 많이 썼으니까 어차피 미장센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 약간 더 딥다크해졌어요. 앞에서는 코미디 블랙 약간 이렇게 잘 조화롭게 잘 섞여서 웃겼거든. 되게 코믹스러웠는데 부고니아는 그것보다는 좀 더 흥한 분위기다.
사실 원작을 본 사람이면 이게 스토리 라인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몇 개 빼고 거의 비슷해요. 반전이랄 것도 없고. 사실 주인공들의 결말이 다 똑같기 때문에 잘 만들어진 리메이크다. 영화판 지구를 지켜라 보는 느낌이었고요. 근데 확실한 차이점은 역시 결말이죠. 지구를 다 이제 파괴하지 않고 인간만 파괴하는 거. 사실 외계인들이 진짜 지구를 지키고 있었더라. 그런 건 좋았습니다. 원작 알맞으면 진짜 꼭 강추고, 원작을 내가 봤다.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님 팬이다. 아니면 거기에 나오는 배우분들 팬이다. 이러면 보는 거 강력 추천. 근데 그게 아니면 굳이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잘 만들어줬어요. 잘 만드는 감독이니까. 근데 막 기대를 많이 했는데 기대만큼 신선하진 않았어요. 특히 지구를 지켜라 같이 그런 반전이 있는 스토리는 한 번 보면 미안한 말이지만 힘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가지고 다시 이렇게 재탄생 시켰다는 거는 훌륭합니다. 다 먹었고요.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도망칠게요. 다른 쪽에서 작업을 좀 하다가 지금 호주머니 속의 주먹을 보러 중국장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잘 보고 나올게요. 호주머니 속에 주먹을 보고 왔고요. 앞에 손토크도 있었고 GV 비슷한 게 질의응답 시간도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가 이게 티켓팅에 실패하고 부국제 와서 딱 하나 있는 거 맨 앞에서 1열에서 봤는데 볼만했고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쪽까지는 안 보셔가지고 질문을 드릴 수 없었습니다. 사인도 받고 싶었는데 너무 피곤하셔서 그냥 가셨어요. 그래도 그런 거모장 감독님을 실물로 만나 뵈서 참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영화 얘기를 좀 하자면 60년 전에 나온 영화거든요. 그래서 원래 필름이었다가 4K로 디지털로 바꿨다라고 앞에 나와 있고, 호주머니 속의 주먹이라는 제목이 있는데, 이 호주머니란 거는 가족을 뜻하고 주먹은 그 안에 있는 폭력성을 뜻하겠죠. 그래서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폭력 같은 것. 근데 그 폭력이 일어남에 있어서 그게 절대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마지막에 주인공이 죽으면서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 영화가 60년 전에 나온 영화거든요. 그래서 가족 관계가 대가족이에요. 엄마가 있고 형이 있고 누나 있고 자기 있고 동생이 있고, 주인공은 이제 남자고 누나랑 좀 친밀해 보여요. 형의 결혼에 대해서 그런 갈등이 좀 있어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주인공이 엄마를 죽입니다. 엄마가 그 눈이 안 보이는 설정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절벽에서 밀어뜨려서 죽여요. 그 사실을 누나한테 알리죠. 근데 누나는 묵인을 하다가 약간 자기 동생이 또 발달 장애인 것처럼 나오는데 그 동생도 이제 수면제를 먹여서 죽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엄마를 죽일 때하고 동생을 죽일 때하고 주인공의 감정이 미묘하게 달랐거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거기에 대한 이제 카르마라고 해야 되나? 살인을 저지르면 주인공이 머리가 막 아파하는데 그거를 누나가 감싸주면서 그렇게 좀 큐어를 해줬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누나가 그 동생까지 죽인 걸 알고 일부러 망설이다가 미필적 고의로 이제 주인공이 죽으면서 영화가 끝나는데, 이렇게 영화 안에서 세 가지의 죽음이 나오는데 두 가지는 살인이고 하나는 미필적 고의인 것 같았습니다. 영화 굉장히 재밌게 잘 봤고, 그래서 호주머니 속 주먹도 굉장히 잘 보고 왔습니다. 이제 알파로 보려고 CGV에 갈 건데 아이맥스관이고, 근데 좀 시간이 남아가지고 숙소에 들렸다가 좀 정비를 하고 다시 볼게요. 제가 이제 알파를 보러 가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조금 기다리다가 볼 겁니다. 이거 보러 부르죠.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너무 기대가 되고요. 칸 영화제에서 정말 혹평을 받았지만 저는 감독님의 팬이기 때문에 어쩐지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일단은 미드나잇 세션 보러 영화의 전당 하늘극장에 다시 왔고요. 저는 330분인데 아무도 다 보진 않을 것 같아요. 인터미션이 있을 때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 한두 시간 지나고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이게 시리즈를 이어서 아니면 압축시켜서 만든 영화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이제 다 보고 싶진 않아졌어요, 사실. 그래서 일단 미드나잇 세션은 한 2시, 3시쯤에 나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첫 영화를 볼 예정입니다. 근데 이게 익스테리어 나잇인데 그게 말했지만 굿모닝 나잇인가요? 굿모닝 나잇을 세세하게 판 TV 시리즈를 지금 상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굿모닝 나잇은 5시간에 비하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내일 극장 가서 다 보고요. 오늘은 조금만 맛보기로 보고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독의 영화인 데뷔작인 호주머니 속의 주먹을 봤고요. GV도 잘 봤습니다. 그럼 이제 알파 얘기를 좀 해볼까요? 알파가 진짜 내 기재작이었는데 사실 좀 실망스러워요. 왜냐면 이 감독이 이때까지 보여줬던 거와 다른 걸 보여줬다는 건 알겠어요. 이때까지 이제 신체를 파괴하고 변형해가면서 보여줬던 바디 호러 장르와 거기에서 비춰지는 감정들, 이런 거를 굉장히 잘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 스토리가 조금 난잡해도 그런 부분으로 용서가 됐거든요. 저는 그럴 수 있다. 근데 이번에 알파는 신체에 대해서 파괴적인 묘사가 나오기는 합니다. 나오기는 하는데 트레일러에서도 나왔듯이 그 바이러스가 걸리게 되면 신체가 돌로 변해요. 근데 혈액도 모래처럼 흐르게 되고 균열이 가게 되면 몸이 파사삭 부서지는 거죠. 그게 아니면 이제 점점 다 몸이 굳어가지고 석고상처럼 죽게 되는데, 영화상으로는 치료법이 없는 것으로 나와요. 그리고 매개체는 이제 타액과, 그러니까 침과 혈액인 것 같은데 혈액이 좀 더 중점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분명히 에이즈를 이제 비춰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에이즈를 은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제가 어디 감독님의 인터뷰를 봤을 때도 그것을 한번 언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배경이 아마도 프랑스일 건데 거기에서 어떠한 팬데믹이 일어났을 때의 그런 대처라던가 이런 게 미흡한 부분, 그래서 그 안에 떨어진 알파라는 소녀가 어떻게 상처를 받고 압박을 받는지를 시각적으로 굉장히 잘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얘가 악몽을 꿀 때 천장이 이렇게 쭉 하고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느끼는 그런 압박감을 시각적으로 잘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걸 구해주는 게 알파가 의지하는 엄마가 아니라 삼촌이거든요. 이 삼촌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삼촌은 약쟁이고 알파가 어렸을 때 같이 엄마가 나이트 근무여서 알파를 좀 봐줘라 라고 해서 삼촌이 알파를 보고 있었는데 이 약간 정신 나간 삼촌이 알파랑 같이 놀다가 밤늦게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않고 호텔방을 잡아서 알파는 다른 침대에 두고 그 옆에 침대에서 약을 놓는, 그래서 엄마가 급하게 와서 삼촌의 약을 놓는 행위를 저지 않은 것인데, 삼촌이 약을 놓는 이유는 쾌락을 쫓아서가 아니에요. 삼촌은 그 약으로 죽고 싶어 해요. 이게 알파의 대사로 나오거든요. 너는 그냥 이렇게 해서 죽고 싶을 뿐이잖아, 뭐 겁쟁아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삼촌이 거기에 진심으로 반응해요. 더 이상 나를 긁지 말아라. 내가 이런 조그만 방에서 너와 같이 있을 때 진짜 그렇게 하려고 했으면 진작에 나가서 했겠지,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삼촌도 조금 심리적으로 아픈 사람이다라는 걸 볼 수 있고, 맨 처음에 오프닝에 어떤 남성의 팔에 그 주사 자국이 막 나 있고 그걸로 꼬마아이가 이렇게 점을 이어요. 북두칠성 같이 보이다가 쭉 이어서 그냥 별자리처럼 보이는데 아이가 이렇게 해야지 이뻐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사실 삼촌이었고 그 아이는 어렸을 때 알파였어요. 그 호텔에서 그런 일을 겪었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 모호한데 아마도 삼촌은 다시 그 호텔에 가서 자살 시도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삼촌이 알파에게 깨우지 말아달라고 하고 알파는 그 약속을 지키거든요. 왜냐면 알파는 엄마보다 삼촌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알파도 바이러스에 음성으로 떴지만 음성이 뜨기 전까지 친구들이 다 피하고 낙인이 찍혀가지고 쟤는 다 피해야 돼, 쟤 뭐 피해 닿으면 안 돼, 그 학교도 막 퇴학 처리가 당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압박감을 느꼈고, 그 삼촌도 아픈 상태여서 둘이 미묘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연대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이루게 돼요. 알파가 고소공포증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답답해서 나가려고 할 때 그 공포증 때문에 못 나가서 엄마를 불렀을 때 엄마는 알파를 다시 집으로, 그러니까 자기의 세장,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지만 삼촌은 알파랑 같이 나가는 그런 조력자의 역할을 하죠. 그래서 나가서 뭐 일탈 행위를 하고 마음을 나눈 뒤에 이제 삼촌이 다시 자살 시도를 하려고 그 호텔로 똑같이 가게 되는데, 그때 알파는 삼촌을 진심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엄마를 말리지만 엄마가 다시 되살려내게 되고, 그 이후에 아마도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삼촌은 돌이 돼서 죽는 걸로 나옵니다. 이때 삼촌이 이제는 나를 깨우지 말아달라고 하고, 왜냐면 너무 괴로우니까. 그 괴롭다는 게 바이러스에 걸려서 괴로울 수도 있지만 사실 산다는 것 자체가 힘들다라는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 백신도 없는 상태에서 뭐 존엄사를 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엄마는 동생과 딸을 지켜야 된다는 집념 때문에 보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알파가 음성이 떴어도 계속 확인을 하고 동생을 계속 살려내고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엄마는 그 동생의 마지막 말을 들었을 때 더 이상 CPR을 하지 않고 보내주는 걸로 마무리 짓는데, 사실 마음속에서는 보내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영화상으로는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알파가 그 고소공포증으로 무서워했을 때 엄마가 이민자인 것 같은데 다른 언어를 하거든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다른 언어로 된 노래를 불러줘요. 그 노래를 엄마한테 똑같이 불러주면서 엄마를 달래고 삼촌을 보내러 어딘가로 향하게 됩니다. 그때 주황색 모래 폭풍이 불게 되는데, 그것은 엄마의 배경이 되는 그 문화에서 약간 애군이었나? 뭐 혈관을 다 막히게 하는 안 좋은 거였나? 뭐 그런 거였는데, 그런 폭풍 속에서 삼촌이 이제 파사삭 하고 없어지는, 엄마의 그런 심리적으로 이렇게 없어지는 연출은 참 좋았습니다. 이때 알파도 내려가지고 그 모습을 보는데 이제 모래가 주황색이잖아요. 그래서 눈물을 흘릴 때 약간 피처럼 보이는 것도 인상 깊었습니다. 칭찬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별로던 점은 뭐냐면,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이 감독의 특성을 많이 줄인 영화여서 단점이 오히려 많이 부각됐다. 전작도 그렇지만 되게 난잡해요. 스토리라인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다가 아니라 이런 라인 하나 있고 이런 라인이 하나 있는데 이거를 다 거친 다음에 합쳐져가지고 다시 어떻게 되는데 마지막엔 좀 환상적으로 끝내는 이런 방식을 좀 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직접적으로 와닿는 메시지가 티탄보다 덜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티탄 처음 봤을 때 딱 이걸 말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 알파는 중간에서부터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알파하고 삼촌의 스토리라인이 너무 별개입니다. 이 삼촌의 뒷배경? 이 대사 한 줄로 끝나긴 하지만 뭐 엄마도 그렇고 누나도 그렇지만 나를 뭐 그렇게 신화적으로 가두려고 하니까 더 엇나가고 싶은 거라고 뭐 이런 말로만 끝나서 사실 당위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알파가 만약에 그 타투를 받지 않았더라면 그런 관계성도 성립이 되지 않을 것이고, 뭐 영화도 성립이 되지 않겠지만 사실 찐 이야기는 삼촌과 엄마에 관한 이야기고, 그것을 알파라는 포장기로 이렇게 감싼 느낌이 들었어요. 떠나보내야 되는 사람의 집념 때문에 떠나가지 못하는 사람의 아픔? 소재가 좀 단순하니까 바이러스라는 것, 그리고 알파라는 소녀, 그리고 그 바이러스가 주는 시각적인 충격, 이런 걸로 좀 포장을 해서 내놓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독을 좋아하는데 이 작품은 잘 모르겠어요. 네, 제 취향 아닙니다. 좋게 평은 못할 것 같아요. 원래 장점하고 단점이 이렇게 좀 비슷한 레벨에서 장점이 조금 더 많아가지고 좋아하는 그런 감독이었는데, 이번에는 장점이 줄어들어서 오히려 단점이 부각됐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외적으로도 로우부터 되게 음악을 잘 썼잖아요. 그런 음악적인 부분, 그 다음에 시각적인 부분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작을 다 봤기 때문에 좀 보이는 게, 이불 속에 안에 들어가서 이제 소녀가 있는 부분, 그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막 몸을 긁는 거, 이런 것도 좀 전작을 떠오르게 하는 요소였습니다. 너무 팬이어서 여러모로 아쉽지만
이 작품으로 줄리아 디크루노라는 감독을 처음 만난 사람이라면 굉장히 신선한 충격일 것 같고요. 뒤에는 시간선이 조금 복잡하게 얽히는데 그것도 나름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하려고 한다면 뭐 보고 싶으면 봐라 라고 할 것 같아요.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미드나잇 패션을 보러 가겠습니다. 패션 중간에 나올 예정이니까 그때 봅시다.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는데 인터미션이 없대요. 5시간 논스톱으로 튼다 합니다. 좀 당황스럽네요. 언제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살아남아 볼게요. 익스테리어 나잇을 보다가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일찍 나와서 이제 숙소 들어가서 오늘 일요일 5번째 날인가요? 됐는지 총평 해볼게요. 숙소 가서 봐요. 네, 이렇게 해서 5번째 부국제 날이 마쳤습니다. 첫 번째 본 영화가 마르셀의 멋진 인생이었는데 영화를 만드는 그 마르셀이라는 감독의 이야기를 애니메이션으로 잘 풀어내서 만족스러웠고요. 두 번째는 부고니아였는데 사실 부고니아는 좋은 의미로 빛 좋은 게살구 같았습니다. 이게 적당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원작을 저도 엄청 많이 봤거든요. 3-4번을 봐서 사실 워낙 원작 팬이 많으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스토리가 다 어떻게 흘러갈지를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작이랑 미묘하게 다른 부분들을 찾아가면서 보는 재미가 있으면 좋았으나 저는 그런 부분 잘 못 느꼈는데 엔딩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지구를 지켜라가 저예산 영화였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런 B급 느낌도 나는 코믹스러웠는데 부고니아는 그것보다는 좀 고급스러운 요르고스 람티모스 감독이 만들었으니까 그런 좋은 미장센도 같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러 간 것이 호주머니 속의 주먹을 보러 갔는데 마르코 벨로키오 감독의 데뷔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1965년 정말 오래됐죠. 60년이 된 영화를 보고 왔고요. 근데 제가 아마도 그만큼 오래된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필름의 상태나 사운드 그리고 이미지가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서 펼쳐지는 가족의 이야기도 참 잘 와닿았고요. 감독님께서 앞뒤로 코멘트와 GV 그리고 Q&A를 하셨기 때문에 알찬 시간을 보내보았습니다. 좋은 영화여서 어떻게 다시 보고는 싶은데 방법을 찾아봐야겠네요. 그 다음으로 본 게 알파입니다. 알파를 제가 너무 기대해서 정말 이걸 보려고 사실 부국제에 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제가 감독전까지 만든 줄리아 디크루노 감독의 신작인데요. 저는 살짝 실망했습니다. 감독님 데뷔작 주니어 로우, 티탄 이렇게 다 봤는데 그 다음에 나온 게 알파거든요. 근데 그 알파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감독의 장점을 좀 숨기고 그러다 보니까 드러나는 단점에 눈이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김치찌개를 잘하는 집에 가서 맨날 맛있게 김치찌개를 먹었는데 이번에는 된장찌개 먹어볼까 해서 된장찌개를 딱 먹었는데 된장찌개도 맛있지만 역시 김치찌개가 더 맛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아요. 그래도 완성도는 보장이 돼 있지만 좀 복잡한 거를 싫어하시는 분이나 여기에서도 감독님의 특징인 바디호러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꺼려하시는 분들은 살짝 고민을 하고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아마도 본다고 하면 재밌게 보고 와 라고 말을 하고 뭐 볼까? 라고 물어보면 보고 싶으면 봐 라고 할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아마도 로우를 추천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알파를 끝나고 미드나잇 패션으로 가서 익스테리어 나잇을 보러 갔는데 그 전에 원래는 감독님하고 제작자 두 분이 나오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던데 감독님께서 이제 연세도 많으시고 시차 적응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셔서 감독님은 안 오시고 그 대신에 제작자인 분의 코멘터리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5시간 30분 영화거든요. 여기서 좀 차이가 나는 게 있는데 제가 만약에 5시간 30분짜리 영화를 틀어줬으면 다 보고 왔을 것인데 사실 익스테리어 나잇이 어제도 막 찾아봤는데 시리즈더라고요. 그러니까 드라마인 거죠. 저는 드라마와 영화는 다른 장르라고 생각이 듭니다. 편집이 다르고 시간이 다르기
장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장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특성들 때문에 저는 시리즈나 드라마를 잘 보지 않는 사람인데 근데 이제 코멘터리를 할 때도 영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뭐 에피소드가 6개가 있는데 한 편 한 편 다 영화 같을 것이다 라고 해서 뭔가 그래도 영화스럽게 나오겠지라고 생각하고 봤는데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 시리즈 틀어놓으면 막 넘어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살짝 그런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영화라고 생각이 들지 않아서 사실 에피소드가 6개가 있다고 들었을 때는 왜 드라마나 시리즈를 보면 오프닝하고 엔딩이 똑같잖아요. 영화라고 강조를 하시길래 오프닝을 처음에 보여주고 뒤에 이제 엔딩 나오고 뭔가 이어지도록 그렇게 시리즈를 이어지도록 해서 영화스럽게 편집을 다시 해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시리즈를 그냥 틀어놓아서 1편만 보고 나왔습니다. 제가 어차피 이제 오늘인데 그 다음 날인 월요일에 익스테리어 나잇의 반대편 시점인 납치를 당한 사람 시점인 굿모닝 나잇이라는 영화를 봅니다. 그건 영화가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더 보면 피곤하기도 피곤하고 내가 기대했던 바가 아니고 그 뒤에 영화에 스포를 좀 당할 것 같아서 그냥 납치를 당한 시점 에피소드 1 보고 2 보다가 그냥 나왔습니다. 제가 좀 취향이 까다로워서 뭐 이런 거는 개인 취향이니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와서 한 지금 2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하고 자려고 합니다. 이번 일요일 기대작이 많았는데 의외로 기대를 하지 않았던 영화들은 너무 좋았고 기대를 했던 영화들은 어라? 이렇게 갸우뚱하게 만드는 그런 5번째 부국제 날이었습니다. 그러면 내일 봐요. 안녕.